1997년 4월 3일 새벽, 서울 이태원. 당시만 해도 이태원은 외국 문화의 상징이자 젊은이들이 모이는 자유로운 공간이었다. 하지만 이날 새벽 그 자유로운 거리 한복판에서 한국 범죄사에 오래 남을 미스터리한 살인사건이 발생한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24시간 영업을 하던 매장이었고 그 새벽에도 손님이 드문드문 있었다. 화장실 안에서 한 남성이 쓰러진 채 발견된다. 피해자는 당시 22살의 대학생 조중필 씨. 그는 목 부위를 단 한 차례의 흉기에 찔려 그 자리에서 사망한다. 공격은 짧았고 치명적이었다.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주변을 확인한 결과 사건 직전 화장실 안에는 단 3명만 있었다. 피해자 조중필 씨, 그리고 2명의 외국인 남성. 미군 신분이 아서 패터슨, 에드워드 리. 이 둘은 친구 사이였다. 그리고 살아나온 사람도 이 둘뿐이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된다. 두 사람은 서로를 가리킨다. 패터슨은 말한다. 리가 칼을 들고 있었다. 리는 말한다. 패터슨이 먼저 찔렀다.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 문제는 물증조차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칼에는 두 사람의 지문이 모두 남아 있었다. 피해자의 피가 묻은 옷도 누가 입었는지 확실히 가려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수사는 빠르게 결론을 향해 간다. 검찰은 에드워드 리를 기소한다. 살인 혐의. 그리고 재판이 시작된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의외의 결과로 이어진다. 법원은 직접적인 살인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에드워드 리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결국 누구도 살인범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 그 사이 아서 패터슨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미국으로 출국한다. 이 순간 사건은 사실상 미제로 남게 된다. 피해자 가족의 시간은 그날 이후 멈췄다. 아들은 죽었지만 범인은 없었다. 그리고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조금씩 사라져갔다. 적어도 겉으로는 말이다. 시간이 흐른 뒤 사건은 예상치 못한 계기로 다시 떠오른다. 바로 아서 패터슨의 행동 때문이다. 그는 미국에서 방송 인터뷰와 언론 접촉을 이어가며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한다. 나는 범인이 아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하지만 그의 발언을 과거 진술과 비교해보면 묘한 차이가 보이기 시작한다. 사건 직후의 행동, 화장실 안에서의 위치, 칼을 잡게 된 과정, 설명이 바뀌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조금씩 드러난다. 사람들은 질문한다. 그날 화장실 안에서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결국 한국 검찰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한다. 시간은 이미 20년 가까이 흘렀지만 피해자 가족의 호소는 계속되고 있었다. 재수사가 시작된다. 이번에는 아서 패터슨이 살인 혐의로 기소된다. 하지만 재판은 쉽지 않았다. 사건은 오래되었고 증거는 대부분 사라졌다. 기억은 흐려졌고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명확한 증언을 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법원은 정황 증거와 과거 진술의 모순을 근거로 판단을 내린다. 최종 판결. 법원은 아서 패터슨에게 유죄를 선고한다. 징역형. 공식 기록상 이태원 살인 사건의 범인은 이제 명확해진 듯 보였다. 언론은 말한다. 정의가 20년 만에 바로 섰다. 하지만 여기서 사건이 완전히 끝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전히 남아있는 의문들이 있다. 왜 초기 수사는 이렇게 허술했을까? 왜 2명 중 1명만 범인으로 결론이 났을까? 공범 가능성은 정말 없었던 걸까? 법적 판결은 사건을 정리하지만 모든 진실을 설명해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사건은 지금도 사람들 사이에서 두 번째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1997년 이태원의 한 화장실에서 한 청년이 목숨을 잃었다. 시간은 흘렀고 판결은 내려졌지만 의문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태원 살인 사건 정말로 끝난 사건일까?